네, 이처럼 유치원 단계부터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10명 가운데 8명은 이 더 좋은 교육만 받을 수 있다면 추가로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런 수요가 사교육으로 또 지나친 격차로 벌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할 텐데요. 이 실태 조사의 시사점,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. 황대영 기자, 네. 이번이 이 유아교육 실태를 들여다본 이 첫 번째 조사였죠?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시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. 본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유아교육법이 2021년에 개정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. 보고서 분량만 700페이지에 달하고 조사한 유치원만 2,000곳이 넘는데 전국의 유치원이 한 8,500곳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유치원의 한 23% 정도를 들여다본 겁니다. 그 유치원에 관련된 교사 2,000명, 학부모 3,000명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. 연구자들이 정책 제안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유치원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면서 할 거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숫자를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.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. 네, 사실 이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이 원칙이기도 하고 누리과정 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이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더 내고 있는 거네요. 네, 이게 별도에 쓰는 비용만 한 달에 평균 17만 2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이게 특히 공립과 사립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. 공립은 5만 원 정도를 더 내는데 사립은 22만 원을 더 지불하고 있었습니다. 방과 후 과정비나 특성화 프로그램비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교육비가 상당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녹색정의당은 누리과정이 도입되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28만 원에 머물러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공약이지만 집권 이후에 계속 예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다만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돈을 더 쓰겠다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. 보고서는 학부모들에게서 유치원 학비에 대해 큰 부담이 없고 비용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실제로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에 가장 원했던 것도 방과 후 과정 확대, 교육 내용의 다양화였습니다. 네, 유치원 과정부터 이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한다. 이 수요를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 확인된 것이 사립 유치원의 문제점인데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? 이게 앞서 사립과 공립의 격차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 요구가 가장 큰 유형이 바로 사립 유치원이었습니다.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었는데요. 공립과 달리 노후 시설을 정비해달라는 요구도 사립에서 가장 많았고요. 유치원 운영에 친인척이 참여하는 비율도 37.6%나 됐습니다. 사무직원으로 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보고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. 사립 교사에 대한 처우도 문제인데요. 일단 근무 시간이 공립보다 더 길고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3.7%나 됐습니다. 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최저시급만 주는 경우, 또 교사 경력을 제대로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. 아이를 돌보는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정작 아이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라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절대적으로 이 사립 유치원 비중이 많으니까 이 부분, 전체적인 유아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보고서에 또 어떤 정책 제언이 담겨 있습니까? 일단 그 전체적인 돌봄 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.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평균 하원 시간이 19시 10분, 대도시는 좀 더 늦어서 19시 43분에 종료가 됩니다. 그럼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만 어린이들이 하루에 평균 4시간을 듣는 건데 이게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교육보다 쉼이 강조되는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또 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서 1위가 체육인데 2위가 영어입니다. 네, 영어는 이 프로그램 비용도 가장 비싼데요. 학부모들이 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꼽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셈이라서 앞으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. 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요구 아주 높은 상황인데 교직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아마 업무 부담이 좀 증가하는 부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. 보고서는 이 영역에서 부모와 교직원의 찬성도 불일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
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. 끝으로 이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면서 많은 유치원들이 유아 모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앞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면 또 어린이집과 모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기관 관계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인데요. 또 학부모나 교사들도 썩 긍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유보 통합 정책 추진할 때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. 네, 유치원 과정이 만 3세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때 격차가 평생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.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